세수 결손으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감축에 이어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역점 시책과 복지 사업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별물구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이런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뺑소니를 친 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인데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세계유산축전이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춘천만 갯벌과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1,6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729억 원, 전남도 915억 원 등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보다 결손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요 4조에 가까운 돈을 좀 끌어와서 일단 좀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감액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불용예산과 2월 사업들의 예산을 모아 정리 추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을 당겼으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과 별개로 추진되는 단체장의 공약 사업과 복지 정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쯤 각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교부세 감소에 이어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부담이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상반기 지방세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남도의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광주는 1조 2,418억 원을 걷어 세입 예산 대비 47.7%의 진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방세 진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전남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반기에 1조 9,479억 원의 지방세를 걷었지만 진도율은 48.7%에 그쳐 지난해보다 무려 7.5%나 떨어졌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 삭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마저 줄면서 지자체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을 넘나드는 그런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세수 구조가 취약한 광주 전남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도시개발과 복지 등 각종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분담 구조로 돼 있어 지방세 감소는 지방정부의 중점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상권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수학기 병혈구로 인한 피해가 사상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11월까지는 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가을 수확기 병혈구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기준 전국 병혈구 피해 농지 면적이 3만 4천 헥타르, 여의도의 118배에 이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19,600헥타르가 전남 지역 농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당 농해수위위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병멸구 피해는 농업재해 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병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충 피해가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병혈구를 재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교부는 11월 초가 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감장에서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국회에서 재해 인정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기후위기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부가 호남과 제주 등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ESS 설치 등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신규 생산부터 중단시켜버렸다며 이율 배반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은진 빛고울 시민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다며 허가 중단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의 투표소 55곳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곡성 14곳과 영광 41곳 등 재선거 투표소 55곳을 확정하고 세대별로 투표소 위치를 설명한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한편 이번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수는 곡성 24,640명, 영광 45,248명입니다. 광주에서 뺑소니를 친 마세라티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하는 사건이 광주에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명의 사상자를 낸 마세라티를 탄 뺑소니범은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채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전 후배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지만 도주 후 거의 3일이 지나 붙잡히면서 음주 측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처럼 광주에서도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잠적 후 20시간이 지나 자수했고 지난해 1월에는 광주시청 울타리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적용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잠적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기법 적용도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현장 단속이 어떻게든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처벌이기 때문에 심각한 법의 결점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들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사고 후 도주를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모 금융기관 간부들과 브로커가 특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오늘 138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전직 저축은행장 A씨와 다른 간부 B씨, 대출 알선 브로커 C씨, 대출 청탁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 5곳에도 대출해준 대가로 1억 5,200여만 원을 수수해 구속 기소됐고, 브로커 C씨는 대출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와 결탁해 해당 부실대출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통합의대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1도 1국립대학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도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026학년도가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며 두 대학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통합의대가 안 된다면 공모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는 세계유산축전이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순천 갯벌과 서남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갑니다. S자 물기를 품은 갯벌에 붉게 피어난 칠면초는 가을의 정취를 더합니다. 이게 뭐 습지가 보통 습지가 아니고만 이게 굉장히 넓고 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정말 이렇게 아보니 힐링되네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순천 서남사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 단풍이 조금씩 붉게 물들어갑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순천에서 세계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서남사와 순천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며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곳 순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유네스코 유산인 순천만과 서남사에 담긴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서 람사르길 걷기와 문화재 야행, 예술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산, 시간이 쌓은 흔적을 주제로 소중한 문화자연유산을 재발견하는 세계유산축전은 순천 일원에서 10월 한 달 동안 열립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학계가 국회 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국회 도서관 광주관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도서관 광주관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장우건 전남대 도서관장은 광주관이 신설되면 국회 도서관과 비전을 공유하며 광주관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리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차기 광주시 금고 공모에서 광주은행이 1금고에 재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광주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내년부터 4년간 1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에 광주은행을, 2금고에는 농협은행을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한 뒤 다음 달 시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영면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은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 할머니의 발인식을 거행한 뒤 유해를 광주 북구의 한 추모관에 안치했습니다.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크게 다쳤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2018년 최종 승소했지만 전범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소송 지원회는 오늘 발인식에 사죄와 배상을 쟁취해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추모의 글을 보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60대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5분쯤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인근에서 스타렉스를 몰던 60대 남성 A씨가 멈춰선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뒤 떨어진 문을 수습하다 뒤이어 달려온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어두워서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